여러분, 요즘 아침은 어떠신가요?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오늘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일 때가 있습니다. 누워있는 자세에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파오고 무릎이 굳어선 건지 근육이 굳은 건지 한참을 앉은 채로 숨만 쉽니다. 겨우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서는 이불을 걷은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곤 하죠.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됐지? 나도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이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이젠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보다. 낮에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이 욱신거리며 비명을 지르고 걷다가 잠시 멈춰 서서 한숨을 쉬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표현, 그 말이 얼마나 서글픈지 아마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밤에는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됩니다. 몸이 피곤해도 금세 잠이 들지 않고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저려와 이리저리 자세를 바꾸다 문득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 그대로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볼륨을 줄인 채 밤을 견디는 날도 많아집니다. 아침에 손주가 와서 손을 내미는데 뻣뻣하게 굳은 손가락 관절이 말을 듣지 않아. 조심스레 손을 뻗다가도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하고 멈칫하게 됩니다. 수저질도 버거워지고 식사마저 천천히 조심조심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점점 한때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걷는 것, 웃는 것, 잘 자는 것, 그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는 건 그것들을 할 수 없게 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정말 나이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약도 먹어봤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왜 안 나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이젠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려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나이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어떤 분은 하루에 30분씩 산책을 다니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계시죠.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누군가는 타고난 체질일 수 있다고 하고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몸의 순환과 구조를 어떻게 관리해 왔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와 순환의 중심,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는 바로 그곳, 발바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 있으면서도 가장 많은 것을 버텨내고 가장 많은 것을 지탱하는 곳, 바로 발바닥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땅을 딛고 움직이는 우리의 발. 하지만 우리는 그 발이 얼마나 정교한 균형 장치인지, 얼마나 섬세한 신경망을 품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사실 발바닥은 단순한 걷는 부위가 아닙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잡고 관절과 척추, 심지어는 내장기관의 기능에까지 영향을 주는 매우 정밀한 감각센터입니다. 여기에는 7,000개 이상의 말초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우리 몸 곳곳으로 뻗어나가 관절, 근육, 내장기관, 뇌신경과 연결되어 몸 전체에 신호를 전달하고 통증을 감지하고 균형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또한 발바닥에는 반사구라고 불리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지점들은 각각 몸의 특정 부위와 연결되어 있어서
특정 위치를 자극하면 그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의 기능이 조절되거나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용천혈을 포함한 족부 경혈이라고 부릅니다. 용천혈은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하며 이곳을 자극하면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신의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러운 진통작용까지 유도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효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팀은 발바닥 자극이 전신의 근막 구조를 통해 척추와 무릎, 어깨 부위의 근육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발바닥은 고립된 부위가 아니라 몸 전체와 연결된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 연결을 파스라는 도구로 손쉽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스는 단순히 통증 부위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멀리 떨어진 통로에서 시작되는 통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플 때 무릎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과 연결된 경로, 특히 발바닥을 관리하면 그 통증의 뿌리부터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25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한 어르신.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땐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은 부어 있었고 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했습니다. 이미 3차례 수술을 받으셨고 수십 번의 주사를 맞으셨지만 상황은 매번 제자리였습니다. 그분께 저는 단 하나의 방법을 권했습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딱 3주만요. 어르신은 의아해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이죠? 하지만 믿고 따라주셨고 3주 뒤 그 어르신은 휠체어 없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손자랑 공놀이 했어요. 텃밭도 다시 시작했어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 넘게 허리 디스크로 밤잠을 설치던 박 여사님. 통증으로 자주 깼고 수면제가 없이는 단 한숨도 자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발바닥 파스를 시작하고 딱 5일 만에 처음으로 밤새 통증 없이 주무셨고 2주 뒤부터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 3회 시장도 다니시고 계단도 별 무리 없이 오르내리십니다. 내가 다시 걷게 될 줄 몰랐어요. 그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팔을 들지 못해 머리를 감는 것조차 힘드셨던 50견 환자. 자식들 앞에서 옷을 입는 것도 민망했고 손주가 안겨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던 이 어르신은 2주간 파스를 붙이신 뒤 팔을 완전히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 후 손주와 배드민턴을 쳤다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은 평생 못 잊을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굽고 젓가락질도 힘드셨던 할머니는 무릎 때문에 시작한 발바닥 파스에서 의외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손 관절까지 덜 아프기 시작했고 그렇게 3주쯤 지나자 예전처럼 바느질을 다시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손주 옷 내 손으로 다시 만들어 줬어요. 이 손이 다시 움직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발바닥 파스 요법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지만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효과를 결정합니다. 첫째, 붙이기 전 준비 단계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무게를 지탱하며 열과 피로가 쌓이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파스를 붙이기 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하듯 510분 담가주세요. 이 과정은 혈액순환을 도와 피부의 흡수력을 높여주고 무의식적인 긴장도 완화시켜줍니다. 물에서 발을 꺼낸 후에는 꼼꼼하게 물기를 닦아내는 것, 작지만 중요한 단계입니다. 수건으로 닦아낸 뒤 약간 말리는 시간을 주시면 더 좋습니다. 둘째, 붙이는 위치입니다.
무릎 통증에는 발바닥 중앙에서 뒤꿈치 쪽으로 약간 내려간 부위. 여기에는 무릎 반사점과 연결된 지점이 모여 있습니다. 허리 통증에는 발바닥 중앙 움푹 파인 곳, 즉 용천열에 붙이세요. 여기에 혈류를 자극하면 척추와 허리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어깨나 팔 통증에는 엄지발가락 아래쪽 부위와 새끼발가락 아래 안쪽 부위를 중심으로 붙여주세요. 어깨 관절과 팔의 움직임에 관련된 반사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목이나 두통이 자주 있는 분은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밑에서 2cm 내려온 위치가 좋습니다. 셋째, 붙이는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잠자리에 들기 직전입니다. 우리 몸은 밤에 회복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하면 파스의 성분이 가장 잘 흡수되고 작용합니다. 붙인 뒤 812시간 정도 유지한 후 아침에 떼어주세요. 24시간 이상 붙이는 건 오히려 피부 자극이나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은 매일, 그 이후에는 이틀에 한 번 사용하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이 주기만 잘 지켜도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파스를 붙이면 무조건 낫는 건가요? 답은 아닙니다. 함께 해주셔야 할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파스의 효과는 2배, 3배가 됩니다. 마이너스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8잔 이상의 물. 파스 속의 유효 성분이 전신을 순환하려면 몸 안에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약효가 몸 전체에 퍼지지 못하고 정체되어 흡수가 떨어집니다. 아침, 점심, 저녁 사이에 한 잔씩, 식사 중에도 조금씩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마이너스 발목 돌리기 하루 5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혹은 잠들기 전. 양발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이 단순한 스트레칭은 혈류 개선과 신경 반응 속도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막힌 관절은 더 아픕니다. 흐르게 해주면 통증은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가벼운 걷기 운동 하루 5분부터 시작.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분만 걸어보세요. 다음 주엔 10분, 그 다음엔 15분.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걷고 싶어집니다. 마이너스 염증 줄이는 식사. 생강, 강황, 고등어, 꽁치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항산화가 풍부한 채소와 견과류, 물김치, 나물들. 몸속 염증을 줄이는 식사는 파스보다 더 오래갑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지방은 염증을 키우는 대표적인 식단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식단을 바꾸고 나서 몸이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마이너스 좋은 수면 자세. 무릎 사이에 쿠션 하나 끼우기, 목과 허리에 맞는 베개 고르기. 이 작은 변화 하나로 통증이 줄고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면이 회복의 시간임을 기억해 주세요. 통증은 단순히 몸의 고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삶의 기쁨을 빼앗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 한 장의 파스가, 한 번의 작은 실천이 그 무너졌던 일상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 손주와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고 식탁 앞에서 웃으며 식사할 수 있고 밤에 편히 누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들. 이제는 더 이상 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발바닥에 조심스럽게 파스를 붙여보세요. 지금 이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당신의 하루, 당신의 계절,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다시 걸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은 어떠신가요?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먼저 떠오르는 건 오늘도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일 때가 있습니다. 누워있는 자세에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파오고 무릎이 굳어선 건지 근육이 굳은 건지 한참을 앉은 채로 숨만 쉽니다. 겨우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서는 이불을 걷은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곤 하죠.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됐지? 나도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이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이젠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보다. 낮에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이 욱신거리며 비명을 지르고 걷다가 잠시 멈춰 서서 한숨을 쉬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표현, 그 말이 얼마나 서글픈지 아마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밤에는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됩니다. 몸이 피곤해도 금세 잠이 들지 않고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저려와 이리저리 자세를 바꾸다. 문득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3시. 그대로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볼륨을 줄인 채 밤을 견디는 날도 많아집니다. 아침에 손주가 와서 손을 내미는데 뻣뻣하게 굳은 손가락 관절이 말을 듣지 않아. 조심스레 손을 뻗다가도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하고 멈칫하게 됩니다. 수저질도 버거워지고 식사마저 천천히 조심조심 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점점 한때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걷는 것, 웃는 것, 잘 자는 것, 그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는 건 그것들을 할 수 없게 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정말 나이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약도 먹어봤고 주사도 맞아봤는데 왜 안 나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이젠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려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나이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도 어떤 분은 하루에 30분씩 산책을 다니고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계시죠.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누군가는 타고난 체질일 수 있다고 하고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몸의 순환과 구조를 어떻게 관리해 왔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와 순환의 중심,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버리는 바로 그곳, 발바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 있으면서도 가장 많은 것을 버텨내고 가장 많은 것을 지탱하는 곳, 바로 발바닥입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땅을 딛고 움직이는 우리의 발. 하지만 우리는 그 발이 얼마나 정교한 균형 장치인지, 얼마나 섬세한 신경망을 품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사실 발바닥은 단순한 걷는 부위가 아닙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잡고 관절과 척추, 심지어는 내장기관의 기능에까지 영향을 주는 매우 정밀한 감각센터입니다. 여기에는 7,000개 이상의 말초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우리 몸 곳곳으로 뻗어나가 관절, 근육, 내장기관, 뇌신경과 연결되어 몸 전체에 신호를 전달하고 통증을 감지하고 균형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또한 발바닥에는 반사구라고 불리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 지점들은 각각 몸의 특정 부위와 연결되어 있어서
특정 위치를 자극하면 그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의 기능이 조절되거나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용천열을 포함한 족부 경혈이라고 부릅니다. 용천열은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하며 이곳을 자극하면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신의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러운 진통작용까지 유도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 효과는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팀은 발바닥 자극이 전신의 근막 구조를 통해 척추와 무릎, 어깨 부위의 근육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 발바닥은 고립된 부위가 아니라 몸 전체와 연결된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 연결을 파스라는 도구로 손쉽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스는 단순히 통증 부위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멀리 떨어진 통로에서 시작되는 통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플 때 무릎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과 연결된 경로, 특히 발바닥을 관리하면 그 통증의 뿌리부터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25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한 어르신.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땐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은 부어 있었고 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했습니다. 이미 3차례 수술을 받으셨고 수십 번의 주사를 맞으셨지만 상황은 매번 제자리였습니다. 그분께 저는 단 하나의 방법을 권했습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보세요. 딱 3주만요. 어르신은 의아해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이죠? 하지만 믿고 따라주셨고 3주 뒤 그 어르신은 휠체어 없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손자랑 공놀이 했어요. 텃밭도 다시 시작했어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 넘게 허리 디스크로 밤잠을 설치던 박 여사님. 통증으로 자주 깼고 수면제가 없이는 단 한숨도 자기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발바닥 파스를 시작하고 딱 5일 만에 처음으로 밤새 통증 없이 주무셨고 2주 뒤부터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주 3회 시장도 다니시고 계단도 별 무리 없이 오르내리십니다. 내가 다시 걷게 될 줄 몰랐어요. 그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팔을 들지 못해 머리를 감는 것조차 힘드셨던 50견 환자. 자식들 앞에서 옷을 입는 것도 민망했고 손주가 안겨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던 이 어르신은 2주간 파스를 붙이신 뒤 팔을 완전히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 후 손주와 배드민턴을 쳤다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은 평생 못 잊을 겁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이 굽고 젓가락질도 힘드셨던 할머니는 무릎 때문에 시작한 발바닥 파스에서 의외의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손 관절까지 덜 아프기 시작했고 그렇게 3주쯤 지나자 예전처럼 바느질을 다시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손주 옷 내 손으로 다시 만들어줬어요. 이 손이 다시 움직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발바닥 파스 요법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지만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효과를 결정합니다. 첫째, 붙이기 전 준비 단계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무게를 지탱하며 열과 피로가 쌓이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파스를 붙이기 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하듯 510분 담가주세요. 이 과정은 혈액순환을 도와 피부의 흡수력을 높여주고 무의식적인 긴장도 완화시켜줍니다. 물에서 발을 꺼낸 후에는 꼼꼼하게 물기를 닦아내는 것, 작지만 중요한 단계입니다. 수건으로 닦아낸 뒤 약간 말리는 시간을 주시면 더 좋습니다. 둘째, 붙이는 위치입니다.
무릎 통증에는 발바닥 중앙에서 뒤꿈치 쪽으로 약간 내려간 부위. 여기에는 무릎 반사점과 연결된 지점이 모여 있습니다. 허리 통증에는 발바닥 중앙 움푹 파인 곳, 즉 용천혈에 붙이세요. 여기에 혈류를 자극하면 척추와 허리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어깨나 팔 통증에는 엄지발가락 아래쪽 부위와 새끼발가락 아래 안쪽 부위를 중심으로 붙여주세요. 어깨 관절과 팔의 움직임에 관련된 반사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목이나 두통이 자주 있는 분은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밑에서 2cm 내려온 위치가 좋습니다. 셋째, 붙이는 시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잠자리에 들기 직전입니다. 우리 몸은 밤에 회복 모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하면 파스의 성분이 가장 잘 흡수되고 작용합니다. 붙인 뒤 812시간 정도 유지한 후 아침에 떼어주세요. 24시간 이상 붙이는 건 오히려 피부 자극이나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은 매일, 그 이후에는 이틀에 한 번 사용하는 방식이 이상적입니다. 이 주기만 잘 지켜도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파스를 붙이면 무조건 낫는 건가요? 답은 아닙니다. 함께 해주셔야 할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파스의 효과는 2배, 3배가 됩니다. 마이너스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8잔 이상의 물. 파스 속의 유효 성분이 전신을 순환하려면 몸 안에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약효가 몸 전체에 퍼지지 못하고 정체되어 흡수가 떨어집니다. 아침, 점심, 저녁 사이에 한 잔씩, 식사 중에도 조금씩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마이너스 발목 돌리기 하루 5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혹은 잠들기 전. 양발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 이 단순한 스트레칭은 혈류 개선과 신경 반응 속도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혈액순환이 막힌 관절은 더 아픕니다. 흐르게 해주면 통증은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가벼운 걷기 운동 하루 5분부터 시작.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분만 걸어보세요. 다음 주엔 10분, 그 다음엔 15분.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시 걷고 싶어집니다. 마이너스 염증 줄이는 식사. 생강, 강황, 고등어, 꽁치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항산화가 풍부한 채소와 견과류, 물김치, 나물들. 몸속 염증을 줄이는 식사는 파스보다 더 오래갑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지방은 염증을 키우는 대표적인 식단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식단을 바꾸고 나서 몸이 달라졌다고 하십니다. 마이너스 좋은 수면 자세. 무릎 사이에 쿠션 하나 끼우기. 목과 허리에 맞는 베개 고르기. 이 작은 변화 하나로 통증이 줄고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면이 회복의 시간임을 기억해 주세요. 통증은 단순히 몸의 고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삶의 기쁨을 빼앗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단 한 장의 파스가, 한 번의 작은 실천이 그 무너졌던 일상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 손주와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가고 식탁 앞에서 웃으며 식사할 수 있고 밤에 편히 누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들. 이제는 더 이상 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발바닥에 조심스럽게 파스를 붙여보세요. 지금 이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당신의 하루, 당신의 계절,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다시 걸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